자, 밸류체인스 5장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장 자체가 약간 조금 약해지죠.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전인대를 앞두고 가망세 자체가 발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수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1000억 규모의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290억 가까이 순매수,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도 3350억 가까이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 1070억 가까이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280억 규모로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의 경우에는 2220억 규모의 순매도가 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종목별로도 여러 가지 좀 등락이 엇갈리는 상황이 있는 건데요. 자, 코스피의 지금 업종 자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전과 달리 은행 업종이 지금 상승폭을 다 키우고 있습니다. 은행 업종이 2.55%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금융 업종이 마찬가지로 1.41, 그리고 철강금속 업종이 1.24, 그리고 정권 업종이 1.16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하락한 상황인데 일단은 1% 정도의 상승률은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락 업종은 오전장과 마찬가지로 음식료 업종의 하락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52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네요. 네, 투자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상위 업종을 보겠습니다. 오전장과 마찬가지로 섬유, 의료 업종이 상승 중에 있고, 그리고 인터넷 업종 및 비금속 업종이 지금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코스닥 업종, 코스닥 쪽이 시장이 좀 더 강한 편이라는 거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장 특징주 첫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에너지부와 2억 달러 규모의 송배전 사업 MOU 체결 소식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는 지난 3일 서울 서공동 롯데호 호텔에서 한국-이집트 경제협력위원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이집트 에너지부와 약 2억 달러 규모의 변전소 건설 사업에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OU는 동사가 이집트 내에 500km 외비가 KV라고 해야 되나요? GIS, 그러니까 가스 절연 개폐 장치를 변전소를 4에서 5기를 건설하는 송배전 사업입니다. 한편 동사는 이번 프로젝트가 오거나이저로서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기자재 공급 및 파이낸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밝혔네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 중에서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조선주 중에서 봐야 되는 종목으로 현대중공업을 갖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 매출 성장 자체를 갖다 일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보이는데요. 최근 대우인터내셔널 관련해서 리포트가 현대증권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지금 대우인터내셔널 주가 계속적으로 안 좋았던 게 미얀마 가스전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설이 잘 나와 있어서 이 리포트를 갖다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2015년 영업이익이 3,680억 원, 대부분이 가스전 관련 영업이익이었는데요. 종합상사와 기타 부분의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가스전 지분율이 50%를 갖다 반영한 지배주주의 순이익 규모로는 가스전 관리 지배주주 순이익이 1,500억 원 내외고요. 나머지 부분은 300억 원 규모의 순손실을 갖다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는 평균 국제유가 수준을 갖다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14년 4분기 평균 국제유가가 73달러일 때 가스전 관련 영업이익이 910억 원으로 2015년 2분기 평균 국제유가가 58달러일 때 1085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평균 42달러였던 2015년 4분기에는 91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2014년 4분기에는 가스전의 가동률이 낮았은 것과 고려했을 때 유가 하락에 대해서 이익 감소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 현재까지 국제유가 평균이 32달러로 1분기를 갖다 적용한다 그러면 1분기에서 그러니까
가스전 관련된 영업이익이 800억 원 수준의 소폭 상회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국제유가의 상승폭과 하락폭에 대해서 미얀마 가스전이 이익 변동폭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보면 2016년에 평균 국제유가가 30달러 전후에 형성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가스전 부분에서 3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달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실적 구조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집트 에너지부와 2억 달러 규모의 송배전 사업 관련된 모멘텀 자체는 동사의 주가 자체를 갖다가 상승시키는 좋은 기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면 지금 집중 매물대 구간이 2만원대 구간 자체를 갖다가 진입하기 직전의 상황이 있는데요. 항상 이 매물대 진입할 때는 보면 해기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투자 심리도 상에서도 보면 이 구간 자체에 일정 부분 그러니까 물려있던 분들 아니면 여기서 하락시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목표 주가 자체를 여기 정도에 책정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해기성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해기성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실질적으로 매수보다는 다음 2길에 추가적인 그러니까 일정 부분 아침 장 초반에 하락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 자체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해기성 매수로 갖다가 하는 방식이 투자에는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러니까 1월 20일 11,800원까지 하락한 이후에 일정 부분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의 상승 피로도 자체가 발생하는 구간이긴 한데요. 동 이슈 자체가 실적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률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 날 내용 자체를 갖다가 좀 더 살펴보고 시장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우리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특징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특징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토비스입니다. 네,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공면 디스플레이 장치 관련 특허 취득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동사는 공간 터치 압력에 수행되는 공면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터치는 TFT LCM 표면에 터치펜을 모듈을 갖다 부착해서 가해지는 압력 또는 인체 흐르는 정전기 등을 감지하여 동작하는 2D 방식의 터치였는데요. 본 공면 특허는 공면 디스플레이에 3D 영상을 적용해서 입체감을 배가시킨과 동시에 모션 인식 기반으로 공간 터치와 다양한 햅틱 반응을 통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회사 측에서 밝혔습니다.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면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카지노 관련주로 치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카지노의 빠찡고 기계에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가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에 대한 확장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이슈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항상 특허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특허하고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기존의 그러니까 실적과 관련된 부분과 연계성을 갖다 살펴보시면 특허 공시 자체도 굉장히 투자하는데 용이한 현상들을 갖다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특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제품 출하 자체가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적과 연계되어 있는 특허의 취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갖다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보면 카지노의 경우에는 증설 효과 자체가 발생하는 시점은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은 아닙니다. 근데 2분기가 가면 증설 효과가 좀 발생하는 기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2분기에 그러니까 증설을 갖다가 일정 부분 해서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자체에 영업 실적을 갖다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2분기가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토비스의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일정 마디 부분 자체를 갖다 지나고 있는 자리이고 거기다가 일본 상에서도 추세 자체가 완전한 변곡을 갖다 발생시킨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일 15.93% 상승했기 때문에 이길 월요일 날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시작이 되게 되면 약조정권을 갖다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약조정을 갖다가 이용한 편입 자체는 용이하다고 봅니다. 월요일 날 그러니까 약조정권의 편입을 갖다가 권유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점에서 단기 목표가대 자체는 좀 짧게 보는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13,000원 정도 예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공 맥널티입니다. 이 종목은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회원님 중에 한 분이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상당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금년도 성장 기대감에 급등이 났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동사에 대해서 원두 커피 사업 부분의 성장성 유지와 제약 사업의 캐파 증설 및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해서 최대 2배에서 3배의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특히 빠르게 성장 중인 원두 커피 시장의 유통 채널 및 제품 다변화를 통해서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맥널티의 경우에는요, 그 커피 제조 및 가공, 제약 사업을 갖다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국내 원두 커피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2006년에 제약 사업으로 출범해서 사업을 갖다 확장한 바 있고요. 2014년 10월 1일에 커피 및 제약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존속법인이 한국 맥널티와 부동산 임대사업권을 갖다 영위할 신설법인이 맥널TSS로 분할한 바 있습니다. 매출 구성 자체가 커피 쪽 매출이 굉장히 큰데요. 커피 매출이 78.9%로 제약 매출이 21.1%인 상황입니다. 커피 선물의 가격과 연동해서 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로 갖다 잡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그 당 리포트가 나온 시점도 그렇지만 현재 보면 하락 중에 그러니까 그 하락 중에 지금 상승 변곡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종목이 당일 13% 정도의 상승을 다 보였기 때문에 월요일 날 그 시초가대에서 약 조정이 발생 가능합니다. 약 조정을 갖다가 이용한 매매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 커피 원두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이고 지금 프랜차이즈 관련된 부분 자체가 뭐 일단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 성장성 자체는 저 역시도 유진투자증권과 의견이 같다고 봅니다. 예, 게다가 상장 이후에 그러니까 관련된 오버행 이슈 물량도 일정 부분 소화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보시고 월요일 날 편입 자체를 갖다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25,000원대 매물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 이슈 자체에 의해 가지고 당일 25,000원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그 지금 조정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디점 자체는 월요일이면 해소가 된다고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 정도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양 하이타워입니다. 자, 한양 하이타워가 20억 규모의 CB 발행 결정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동사는 운영자금 마련 목적으로 20억 규모의 무기명시, 무보정, 이건부, 국내 사무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고 공시해놨습니다. 사채 표면 만기 이자율은 3%고요. 사채 만기일은 2019년 3월 4일입니다. 발행 대상은 신우인데요. 지금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양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 우주항공 테마주로 분류되는 한양 ENM 관계 회사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CCTV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가정용 경보기를 갖다가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CCTV 카메라와 DVR 그리고 CCTV 시스템을 갖다 전문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5년 8월에 경영 양수대에 의해 가지고 화장품 제조 판매 기업인 오킴스 하이타워가 최대 주주가 되면서 사명을 갖다 휴바이론에서 한양 하이타워로 변경한 바 있는데요. 중국 알리바바 그룹 계열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하이타워 글로벌의 화장품 등의 한국 상품을 갖다 독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기업 자체를 갖다 혼란하고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내용은 같고요. 위성 그러니까 우주항공 테마의 종목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보면 사업 자체 매출 비중 자체가 조금 많은데요.
일단은 중국의 그 핀수대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이타워 글로벌에 그러니까 화장품 등의 한국 상품을 갖다 독점 공급하는 쪽에 모멘텀 자체가 강한 회사입니다. 현재 보면 최근에 그러니까 그 관련된 중국 그 인수기업 관련된 테마가 돌 때 같이 상승했다가 하락한 국면인데요. 지금 계속적인 하락을 갖다 보이다가 지금 현재 바닥권 자체를 갖다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바닥권에서 지금 약간 그 고개를 갖다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20억 규모의 뭐 전환사채 발행이 뭐 그렇게 큰 거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연계성 자체는 솔직히 내부자가 아니면 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의 특징 자체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갖다가 형성하고 바닥권에서 들어 올릴 때는요,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갖다 이용한 매매 자체는 유효할 것 같고요. 한양 하이타워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단기성 매매 전략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매매 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런 그러니까 바닥권 내에서 그러니까 거래량 갖다 수반하고 상승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종가 무렵에 매수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길에 그 갭 상승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 갭 상승 시에는 매도하는 오버 전략으로는 유효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양 아이타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요일 오버 가능 종목으로 분류하셔가지고 장 막바지 국면에 편입 한번 진행하다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봉 LS입니다. 네, 대봉 LS는 주력 사업 및 자회사의 고성장 능력에 상승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그 동사에 대해 가지고 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은요, 화장품 원료, API, 원료 의약품 등의 주력 사업과 자회사 P&K의 고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에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각각 659억 원, YY 기준에서 12.5% 증가와 98억 원, YY 기준에서 15.3% 증가를 전망하였습니다. 지금 대봉 LS와 관련해가지고 리포트를 갖다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주 사업 자체는 조금 다른 분야입니다. 뭐냐면요. 그 식용요들을 갖다가 하는 기업인데요. 그 화장품 및 의약품 원료 제조업체인데 화장품 원료 비중 자체가 50%이고 그 의약품 원료가 35% 그리고 사료 및 식품 첨가물이 15% 수준입니다. 화장품 원료 부분은 기초 화장품 및 헤어케어용 그 화장품 원료를 갖다 공급하고 있는데요. 의약품 원료 부분은 고혈압 그 치료제와 당뇨, 호흡기 질환 치료제의 원료를 갖다 공급 중인 회사입니다. 관계사로는 피부 임상 연구센터와 헤어 제품을 갖다가 판매하는 기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당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자회사의 성장성에 타겟을 갖다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H투자증권에서 그 발간한 리포트를 갖다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분석을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제공한 리포트고요. 내용을 갖다 한번 받쳐 보겠습니다. 그 녹차수와 원료약품이 이익 성장을 갖다 이끈다라는 건데요. 그 이니스프리의 그린티 라인이 꾸준한 인기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시현 중에 있고, 동사가 단독으로 납품하는 녹차수의 경우에는 화장품 원료 중 가장 비중이 높고 문제수를 갖다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원료 부분의 고마진 제품의 비율이 상승하면서 이익률이 개선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해 일본양 API 그 원료 의약품 매출이 신규 유입이 예상되고 수출용 API 생산이 40억 원 규모의 그 캐펙스 설비 투자가 상반기에 완료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매출액은 1%에 불과한데 API 수출 비중이 2017년 6에서 7%까지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네요.
거기다가 자회사인 P&K의 고성장도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알겠습니다. 지분율 83%를 갖다 보유 중에 있는데요. P&K에 대해서 2015년 매출액 46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27.8%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26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36.8% 증가를 갖다 기록해서 그 NH투자증권의 예상치를 대폭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이후에 화장품 제조 기업이 급증하는 등의 전방 사업의 성장이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P&K의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 인증 사업이 50% 이상으로 고마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도 시설 확장을 통해서 15% 이상 성장을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네요. 지금 본다 그러면 그 매출 비중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화장품 원료 부분이 59.3이고 의약품 원료가 27.6입니다. 그 화장품 원료에 보면 이니스프리 쪽에 그 하는 비중 그 표도가 많은데요. 지금 현재 이니스프리가 중국 쪽에서 매장을 갖다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화장품 자체가 천연 원료 화장품을 갖다가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중국 이니스프리 매장 자체가 2014년 108개 대비해서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170개로 급증하고 있는데, 대봉 LS가 이니스프리의 그린티 라인에 단독 납품하는 녹차수의 경우에 정제수를 갖다 대체하고, 정제수는 화장품 원료 중에 70%를 갖다 차지할 정도의 비중이 큰 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차수를 갖다 포함한 천연 화장품 원료 제품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그 동사의 이익 구조는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본다 그러면 그 올해 성장률 자체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화장품 쪽 관련해 가지고 완성 화장품 쪽은 조금 그 투자 자체를 갖다 비중 축소 의견을 갖다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대봉 LS는 차트상으로 보면 그 눌림에서 되돌림이 시작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봉상에서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일봉상에서 추이를 갖다 살펴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봉상의 장기 행보 후에 단기 행보 후에 지금 상승하는 그 흐름 자체가 보이고 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오늘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월요일 정도에 추천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장성 자체가 답보가 되어 있고, 거기다가 자회사의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부분 자체는 실적 전망 자체가 갖다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봉 LS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차트 상황도 괜찮고, 예, 월요일 정도에 제가 조금 더 정밀 분석해서 추천 드릴 수 있으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동국제약입니다.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 매력 부각에 상승했는데요. SK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지난해 4분기 영업실적이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화장품을 갖다가 포함한 헬스케어 사업의 고성장의 결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ETC, OTC, 그리고 화장품 등 그 다양한 제품을 갖다 키워서 그 사업 역량을 매우 높이고 있고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클 것이라고 밝혔네요. 올해 1분기 매출액은 21.2% 성장한 63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24.6억 원 증가한 74억 원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리포트를 갖다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 4분기에는 매출액이 26.6%, 영업이익이 92.8%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갖다 초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보면 헬스케어 사업 부분의 영업 실적이 굉장히 크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을 갖다가 포함한 헬스케어 사업 자체가 그 백화점이나 일반 유통 홈쇼핑의 그 실적 호전의 결과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사업 보고서를 갖다 발표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 부분별 매출액을 갖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ETC와 OTC 주요 제품이 성장하고 특히 화장품 매출이 예상치를 갖다 크게 넘어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부에서 경쟁력을 갖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 차트상 위치도 보면 지금 우상향 자체에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제약적 조정 나오면서 같이 조정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재차 상승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봉상 추이에서도 조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스템이 조금 느려지네요.
지금 일봉상 추이를 갖다가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바닥권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락폭이 50% 정도를 갖다 넘어서고 있고 그 전일자료에서 골드 크로스 자체가 발생한 이후에 상승폭 자체가 다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 정도 위치라 그러면 이제는 추세 자체가 변곡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동종목 역시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월요일 날 추천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그 5장 특징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예, 아무래도 5장 들어서 둔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그 신중한 투자로 약간 좋은 수익들 예, 창출시키시기 바라겠고요. 예. 이상 밸류체인스 5장 특징주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끝까지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